반갑습니다. 인문논술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무료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3 학생들이라면 아마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더 굳어졌을 거고, 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이 수능 정시만으로는 입시가 좀 대비하기가 어렵겠다, 한계가 있겠다, 또 하나의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 그러면 논술, 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특강 때 설명드릴 것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5월인데 지금 시기부터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사실 머릿속에 그림이 없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고요. 또 뭔가를 시작하려고는 하지만은 과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논술 공부 가장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 서울 내에 전국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에서는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지, 또 서울에 있는 제일 상위권 학생들 혹은 제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어디서 공부하나? 그렇죠. 대치동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대치동에서 대입 관련된 인문논술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오고, 또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면서 그 노하우들을 축적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강만으로도 대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공부법들, 또 그리고 가장 합격하기에 필요한 고득점 전략이 무엇인지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무료 특강, 크게 보면은 두 번의 챕터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 오늘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볼 강의는 시기별 대응 전략, 즉 5월부터 11월까지 수시 입시의 전체 입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에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목표해야 되는 대학별 논술의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논술 전형 과연 객관적으로 상대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이 시기별로 논술 공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큰 그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입 전체를 바라볼 때 수시 입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수시가 중요하다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수치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6만 명 정도인데, 지난 글씨로 보여지는 수시 입시 모집은 24만 명. 그래서 전체 입시 정원의 약 66%, 70% 가까이를 뽑죠. 근데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인서울권,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럼 더 어떠한가 특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일수록 이 수시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66% 수준이 아니라 많게는 75%까지. 그래서 수시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시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대학 입시 정원의 3분의 1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카드가 총 3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 3장 중에 단 한 장의 카드만 정시로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정시는 지금 같은 쉬워진 수능, 그래서 등급을 정확하게 확보하기가 참 힘든 이런 경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시만 생각하고, 즉 정시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낙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계속 뭐 정말 111 찍는 어떻게 보면 수능 괴수죠. 이런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도 막상 현 시험에서, 본 시험에서는, 수능고사에서는 그 등급이 뭐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등급도 마찬가지로 붕괴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시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장의 카드 말고 남은 두 장의 수식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중요할 텐데, 자,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전체적인 설명에서는 우선은 15학년도 입시와 마찬가지로 16년도 입시에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 논술 전형 두 가지가 핵심인데, 최근 트렌드는 어떻다? 학생부가 소폭 증가하고 논술은 소폭 감소하는. 근데 이러한 큰 변화, 미세한 변화가 있지만은 더 큰 변화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시로 대비하기 힘든 대입의 합격 전략, 특히나 내가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상위권 학교일수록 수시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 근데 아까 강조해드렸죠? 두 가지 기회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실제로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의 의미와 비중이 어떨지 확인해보죠. 자, 이것이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가고 싶은, 갔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위권 학교들의 수시 입시 모집 인원의 비중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전체 대학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의 경향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연고, 서성, 한, 중, 경, 이. 대충 어떤 대학들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딱 들었을 때, 거기 있는 대학 내가 갔다, 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주변에서 부러움의 눈초리를 받을 법한, 자, 그러한 우리가 목표해야 될 만한 상위권 학교들입니다. 입시 모집 인원 수시 비중. 자, 이 그림에는 정시 인원은 빠져 있는 그림입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자, 학생부 종합 42%, 그 다음에 논술 전형 33%.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인데, 근데 학생부 전형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봤던 이 상위권 학교들의 경우에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물론 이제 비교과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교과 내신으로는 막 거의 2등급 때 맞아야 돼요. 2등급 맞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얼마 전에 중간고사 때 다 경험 한 번씩들 해보셨죠. 근데 그 교과 내신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에서 자, 그냥 활동을 단순히 많이 했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고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압도할 만한 비교과 활동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만 학생부 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 게다가 상위 학교로 갈수록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 혹은 이제 더 그러한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런 학생부 전형의 에이스들하고 여러분들은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3학년이 될 때까지 학생부 전형 마음에 많이 두고는 있지만 고3이 돼서 중간고사 내신 보고 모의고사 등급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고사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논술을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준이죠.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저를 맞춘 학생들 간에 우열은 전혀 없다. 즉 뭐다? 수능은 거들 뿐. 자, 그리고 내신고사 어떻다? 내신 5등급, 6등급 연고대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내신 등급이 논술 전형 합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승부가 남은 겁니다. 논술 실력. 누가 합격할 수 있는 논술 실력을 갖추었는가? 이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연고, 서성, 한, 중경이 가는 거지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대학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본론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올해 여러분들이 또 입시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하셔야 될 변화는 수능 최저마저 없어지고 있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논술은 그냥 논술 잘하는 애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부의 방침이고 그 교육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대학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하나도 안 보고 수능이 막 4, 4, 5, 5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논술 전형의 실체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대학이 논술 최저를 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아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정확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면 크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하얀색으로 써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대학들의 의미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노란색, 건국대, 자,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시립대와 건국대 논술 최저가 올해부터 없어졌다. 그렇죠. 이 노란 색깔로 써 있는 글씨들은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없어진 학교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수능고사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야, 내가 진짜 이런 등급은 일평생 맞아볼 줄 몰랐어. 근데 그 등급을 내가 맞아버렸네. 아우, 이제 어떻게? 정시로는 갈 길도 없어. 수시로는 학생부 전형 이미 다 끝났죠. 11월쯤이면 이미 모든 결과가 다 나온 시점인데 이제 어떻게 하나? 자,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들은 바로 이러한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대학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작년에 많은 학생들을 흥분하게 했던 학교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한양대죠. 그렇죠. 한양대, 자, 논술 날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셨습니까? 이거 큰일인데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연고, 서성한 했었을 때 한양대가 논술 최저 없이 논술 전형 뽑습니다. 합격생을. 그런데 작년에는 10월 초,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봤지만 올해는 수능 이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능 치르고 나서 목요일날 시험 보죠. 금, 토 이틀 정도 시간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면 조금 준비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근데 수능 이후에 있으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은 덜해요. 물론 한양대의 논술은 수능을 치르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시험 자체가 수능 끝나고 나서니까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면 내가 정시를 대비하지만 정시 준비가 충분히 잘 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내가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쉽게 말하면 보험 건다 이거죠. 보험. 그죠? 내가 혹시나 수능은 어떨지 몰라도 논술 실력을 확실히 준비해 놨다면 수능 최저도 없는 학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6개의 수시 지원 전략 카드에 고려를 함께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비를 미리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러한 변수들, 수시의 전체 입시 경향과 또 수능 최저마저 없어진 논술을 강조하는 입시 전형의 학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 전략을 짤 것인가? 또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 어디 지원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시기에 논술을 어떤 학교를 내가 쓰겠다 확정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아직 하기에는 좀 이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의 시기별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또 여러분들이 최저를 없는 학교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학들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극대화 전략이다. 이게 뭐냐? 수시는 뭐라고 해? 로또죠, 로또. 수시 붙으면 로또인데 이건 뭐냐면 대박이라는 얘기. 즉 뭐냐면 우리는 정시보다는 분명히 더 높은 기준을 수시에 적용합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굳이 수시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학교, 꼭 가고 싶은 학교. 자, 누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연대를 가고 싶은데 혹은 고대를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실력으로 네가 내신이랑 수능이랑 봤을 때 반에서 그 정도 하는 성적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냐?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연고대 가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의 경쟁은 누구나 다 똑같다. 뭐만 본다? 논술 실력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꿈을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높게 갔냐. 여러분 그건 오히려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꿈은 높이 갖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실력은 논술 실력이지 수능이나 내신이 아니라고 하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그 대학 정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동기유발.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떨까요?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논술 실력은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논술 실력 자체를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최소한의 기본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거겠습니까? 수능의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겠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11월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내신 참고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내신이 한 6등급, 7등급은 아닌 것 같아. 5등급 안으로는 들어온다.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냐? 왜? 연고대도 5등급 다 간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만족시켰다면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최상의 목표를 세우는 것.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몇 개요? 6개 만드는 거죠. 6개의 최고의 목표들을 여러분이 일단 세우시고 책상 위에 크게 써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논술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최적화. 자,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그 대학들 가운데서 내가 집중해야 될 학교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고민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술 쓰는 스타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들은 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서 긴 분량을 쓰는 게 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긴 호흡의 글들을 쓰는 게 오히려 나는 더 쉽다. 짧게 쓰는 게 더 어려워. 자, 이런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학교들의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서강대학교 혹은 경희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호흡, 쉽게 말하면 글빨이 좀 되는 학생들 도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길게 쓰는 것보다는 짧고 간결하면서도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히 써가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라면 어떤 대학, 예를 들어서 많은 학교가 있겠지만은 중앙대 혹은 동국대 등의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를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나머지 대학들도 궁금하시죠? 그건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전략은 내 스타일과 조금 더 맞는, 물론 일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논술 스타일 따질 거 없다. 그 얘기도 반쯤은 맞는 말인데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논술 유형이 나랑 잘 맞는지, 또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들, 예를 들면 고려대, 한양대, 그리고 또 중대, 경희대, 이대, 건국대까지. 자, 이런 학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수리 문제. 수학적 사고를 묻는 수리 계열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계열은 아니고 고려대는 아니지만 고려대는 모든 계열에서 시험을 보지만은 인문 계열 말고 상경 계열에서는 수리 문항이 출제가 되죠. 오히려 수리를 조금 더 잘하는, 예를 들면 수학이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사이를 안정적으로 맞아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리 문항이 있는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는 것도 최적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자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특히나 수능고사가 이제 목요일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틀에서 사흘 뒤, 즉 수능 치르고 나서 금, 토, 일, 이 사흘 안에 여러분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고사의 절반가량의 학교가 모두 몰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올해는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가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두 학교 다 가고 싶은데 시험 날짜나 시간이 이제 좀 겹치게 되면은 두 학교를 동시 지원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지금 아직 대학들의 입시 날짜, 입시 요강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대강 큰 틀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입시 날짜를 고려했었을 때 수능 전에 혹은 수능 후에 또 수능 후가 되더라도 수능 치르고 사흘 안에 볼 시험을 볼 것인지 열흘 정도 준비 시간, 열흘 정도 있는 뒤쪽에 있는 대표 학교 어디죠? 그렇죠. 고려대, 중앙대, 이대 후반기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되는 시기별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기 위한 최적화, 집중해야 할 대학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여러분 먼저 뽑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화. 현실화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전략을 다 갖추고 여러분들이 9월에 수시 지원을 하는 바로 그 직전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할 수 있고 여름방학 동안에 갖추고 그 다음에 입시 지원을 하게 되는 9월 달 정도가 됐었을 때는 이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논술 점수 커트라인 및 추합 정보까지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학과별 모집 인원. 보통의 경우에 수시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단위는 경영경제, 보통 상경 계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 학과별로 인원을 뽑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부 단위로 조금 더 큰 단위로 인원을 뽑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원 전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내 합격 가능성을 지원 전략을 통해 높이고자 할 때 고민해야 될 가장 마지막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 고민들까지 3번의 단계를 거쳐 내 목표를 극대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2번째는 최적화,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되는 학교를 고르고 그다음에 3번째는 현실화, 내가 이 전략들이 과연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는가 따지는 단계까지 검토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맞춤형 논술 지원 전략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기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제가 단계별로 대응 전략 설명드리죠. 즉 2016 학년도에 논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은 뭐 당연히 합격이고요. 커리큘럼에 유일한 목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논술을 통해서 논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 대학에 가신 이후에 정말 깊이 있게 철학자들의 글도 읽고 어떤 깊이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사상과 사유를 나중에 가서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인 지금 시점의 논술의 목표는 오직 합격입니다. 이 합격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학습해야 되냐 그 마인드를 여러분 그 개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3개의 단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논술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 비교하시오, 비판하시오 요 정도까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논술 문제를 풀어본 적도 별로 없고 또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풀어는 봤는데 이게 영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항상 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너 논술 좀 공부를 해봤니?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논술 공부 좀 해봤대. 뭐 고등학교 때도 했었고 뭐 중학교 때도 조금 했었고 뭐 이렇게 해봤대. 그러면 너 논술 좀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 저 근데 쭈뼛쭈뼛 이럽니다. 너 왜 그러니? 논술 공부했으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이 무슨 얘기 아니야? 제가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체계적으로 안 배웠다는 얘기죠. 저한테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술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개념부터. 자, 수학 공부하려면 구구단은 기본이죠. 그죠? 논술 공부하려면 예를 들어서 논술 유형 익히는 건 기본이에요. 그 개념 강의부터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논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 개념이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인가? 이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심화나 완성 단계의 문제풀이 해도 계속 불안해. 뭐야? 여러분 국어 영역 공부할 때 항상 불안하죠? 뭔가 지난달 3월 모의고사 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6월 모의고사 야 이거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 뭐야? 수학도 마찬가지. 다 뭐겠어?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스스로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개념 잡는 자 그래서 논술 개념 강의
자, 두 번째 단계는 심화 단계.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술의 개념을 익혔다면, 즉 대입 합격을 위한 통합 논술의 기본 개념을 익혔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개념을 내가 완성, 마스터, 내가 이제 이 숙련도를 높여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아주 고득점의 답안을 끌어낼 수 있는, 즉 난이도가 높은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심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을 완성했다면 두 번째는 실력을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뭐냐?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예요. 완성돼 있는 사람과 불완성, 즉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 얼마 전에 저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막 미생, 그 뭐예요? 생이 되지 못한, 아직 완전체가 되지 못한. 근데 논술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완전체가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압도해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의 논술 실력을 퍼펙트하게 갖추지 못하면 합격을 기대하고 논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아예 운 좋으면 걸리겠지 뭐, 그러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능 시험장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왜 논술고사는 그런 마인드로 가시려고 합니까? 고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대학별 파이널 강의. 자, 이 강의는 자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동안의 개념과 그리고 심화를 자 이제 1학기의 후반기부터 여름방학 동안에 자 실력을 완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자 이제 9월 달과 11월 달, 9월 달에 있는 것은 10월 초에 있는 자 대학별고사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위권 학교 중에서는 연세대, 또 건국대, 가톨릭대, 동국대, 홍익대 자, 등등의 많은 학교가 있는 입시, 조금 이른 시기에 대학별고사가 치러지는 학교들의 파이널은 9월에, 그리고 또 수능고사를 치르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학교들, 그중에서 조금 시기가 이른, 즉 성서,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 숙대 등의 시험 치르고 직전에 있는 학교들은 10월쯤에,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또 대비 기간이 있는, 예를 들면 고려대, 이대, 중대, 외대 등은 자 11월 달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시기들의 대학별 파이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내가 볼 학교의 최신 기출 문제와 최근 트렌드를 풀 수 있는 학교들의 유형들을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념, 심화, 기출. 자, 이렇게 올 1년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해 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모양을 보여드리면, 자, 논술 개념반은 자, 논술에는 그럼 개념이 대체 뭐냐? 논술 개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논술 문제에 유형이 있어요. 그죠? 논술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이 몇 개가 있냐? 선생님들마다 얘기가 달라. 제가 얘기하는 건 9개입니다. 논술 구구단처럼 9개의 논술 기술로 모든 유형의 논술을 정복하는 거죠. 자, 이 9개의 유형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게 될 대학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기본 유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9가지 유형에 대한 풀이법과 개념을 익히는데, 자, 논술을 개념으로만 익히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이와 사례를 통해서, 특히나 예를 들면 비교하시오, 비판하시오, 그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나요? 잘 안 나죠?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니 할 말이 없어.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강의. 그래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추상적인 논술의 언어를 보다 훨씬 쉽게 재밌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함께 논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본 예시 문제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논술의 이 유형, 이 개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다. 이게 이제 논술 개념들의 강의의 목차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요약에서부터 뭐 비교, 적용, 비판, 평가, 견해,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여기에 이제 한 개가 사실 빠져 있기는 해요. 종합 유형이 있는데 그 종합 유형은 기본 개념 단계에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는 유형이 학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8개의 유형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빠른 시기에 이 개념 강의를 완강하고, 이거는 2번 듣고 3번 듣고 뭐 할 때까지, 개념이 완벽히 숙지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기에 아주 좋은 강의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강의들을 반복해서 듣고 논술의 개념이 섰다? 그때부터는 실력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실전반에서는 개념에서 배운 기본적인 유형의 강화 훈련이다.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유형의 개념을 배웠으니 이제는 실제 문제풀이를 하되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논술이 난이도가 높다는 건 쉬워요. 제시문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 독해가 조금 어렵고 답안의 분량 길이가 조금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여러분 저와 함께 반복적으로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형학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심화된 설명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고득점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아까 해드렸던 것처럼 대학별 파이널 강의는 그냥 최신 기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기출의 유형이 변화하는 유형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논술 유형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중앙대, 그러나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던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이화여대, 그리고 고려대. 자,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마다의 대비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변화된 경향, 어디서 제가 강의한다고요? 대치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예요. 가장 핫하고 많은 학생들이 최첨단, 제일 앞쪽에 서 있는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의 퀄리티와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최고 수준의 강의를 여러분들 듣게 되시고 이제 입시에 필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듣자마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납득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그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다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논술 공부는 굉장히 정직한 공부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결실을 거두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야, 논술 공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 오로지 합격과 성공.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쌓아서 어떻게? 논신 합격의 기준에 맞추겠다. 그 실력을 저와 함께 여러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별 대응 전략 더불어서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 목표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합격 기준이겠죠. 자, 논술은 합격 커트라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도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 논술하면 그냥 마음대로 뽑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막 수능으로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때에는 여러분 논술이 어떤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합격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무료 특강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